박영수는 그날도 소파 끝에 몸을 파묻은 채 TV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능 출연자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우고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영수의 머릿속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은퇴한 지 3년째. 직장에 다닐 때는 매일 바쁘고 피곤하다고 불평했지만 막상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 시간이 찾아오니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는 5년 전 병으로 떠났고 딸 지혜는 결혼 후 바쁜 생활에 지쳐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영수는 지혜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일부러 연락을 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 밥은요? 약은 드셨죠? 지혜의 목소리는 늘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영수는 짧게 먹었다라고 답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집안은 깊은 겨울밤처럼 정적이 흘렀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며칠째 쌓인 컵과 접시, 냉장고에는 제대로 된 반찬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어쩐지 배고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길고도 짧게 지나갔고 어떤 날은 자는 시간과 깨어있는 시간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문득 창밖에서 따뜻한 김이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골목 모퉁이. 몇 년 전까지 겨울에 늘 보이던 그 붕어빵 수레가 다시 나와 있었습니다. 영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에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바람결 사이로 익숙한 향기가 들어오는 듯했고 오래된 기억의 한 조각이 조용하게 떠올랐습니다. 영수는 결국 외투를 챙겨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손가락 끝이 저릴 만큼 추운 공기조차 어딘가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골목을 따라 걸어 모퉁이를 돌자 붕어빵 굽는 따뜻한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철판 위에서 울리고 하얀 김이 밤 공기 속으로 피어올랐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노련한 손놀림으로 붕어빵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은 추운 날씨에도 환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수레 앞에 가까워지자 할머니가 순간 영수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하게 익숙함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개 드릴까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 말투에는 알 수 없는 다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붕어빵 3개를 받아들었습니다. 각 구운 붕어빵의 온기가 봉투 너머로 손바닥을 감싸고 오래전 어딘가에서 느낀 적 있는 따뜻한 감정이 서서히 가슴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수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추운 공기 속에 묘하게 편안한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도 영수는 습관처럼 외투를 챙겼습니다. 스스로 놀랄 만큼 발걸음은 붕어빵 수레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전날과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이 손을 잡은 엄마, 장보고 돌아가는 노인, 학교 끝난 학생들이 차례를 기다리며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말순 할머니는 마치 이 골목의 겨울을 지키는 수호자처럼 묵묵히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영수를 본 할머니의 눈빛은 전날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또 왔구나 하는 미묘한 반가움이 엿보였습니다. 붕어빵을 건네받자 영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수레 옆에서 주고받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붕어빵 냄새, 할머니의 인간적인 온기. 모든 것이 영수에게는 오래 잊고 지낸 삶의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가벼웠습니다. 그날도 붕어빵을 사러 간 영수는 수레 옆에 놓인 낡은 금속 손난로 하나를 보았습니다. 문득 아주 오래전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아버지는 공사 현장 노동자로 일하며 늘 늦게 귀가했고 어머니는 몸이 약해 자주 누워 계셨습니다. 영수는 학교가 끝나면 쓰레기 봉투를 대신 버리고 집안을 정리하며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겨울은 특히 힘든 계절이었습니다. 집에 난방비를 낼 돈이 부족해 집안은 늘 서늘했고 저녁은 간단한 김치와 밥 한 공기가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너무 배가 고파 붕어빵 수레 앞에 한참을 서성거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사 먹을 돈은 없었지만 그저 냄새라도 맡으면 배고픈 마음이 좀 덜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의 붕어빵 아주머니가 영수에게 손난로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추우면 이렇게라도 데워요. 배고프면 이거 먹고 가고. 붕어빵 2개가 작은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붕어빵의 따뜻함과 아주머니의 말은 그 어린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레 옆에 놓인 손난로는 그때 그 손난로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영수의 가슴이 미묘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안방 옷장 위에 있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에는 어린 시절부터 결혼 전까지의 사진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친구들과의 사진, 겨울거리에서 찍힌 흐릿한 필름 사진들, 붕어빵을 들고 웃고 있는 어린 영수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눈 내리던 날씨, 영수가 붕어빵을 들고 서 있고 사진의 한쪽 구석에는 붕어빵 수레 앞에서 미소 짓던 중년 여인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얼굴이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말순 할머니 얼굴과 겹쳐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같은 사람이었을까? 어린 시절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따뜻한 아주머니, 그리고 지금 매일 붕어빵을 건네주는 말순 할머니, 퍼즐 조각이 하나둘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 꼭 물어보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영수는 평소보다 더 이르게 수레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속엔 묘한 기대와 긴장감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붕어빵이 익어가는 동안 영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다른 동네에서도 붕어빵을 파셨어요? 말순 할머니는 철판 위를 보며 오랫동안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아들을 살리려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장사를 했지요. 영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할머니는 오래된 기억을 꺼내듯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병원비를 벌려고 겨울이면 쉬지 않고 나왔지요.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 참, 그 아이가 붕어빵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눈 오는 날이면 꼭 수레 앞에서 먹고 있었지. 영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영수의 얼굴을 찬찬히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당신을 보면 우리 아들 생각이 나요. 눈빛도 웃는 모습도 참 닮았어요. 그 말에 영수는 가슴 깊은 곳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할머니도 긴 세월 외로웠고 잃어버린 아들을 잊지 못해 누군가에게 마음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의 일상은 뚜렷하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할머니 수레가 나왔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그것이었습니다. 지나던 노인들에게 먼저 인사도 하고 집을 청소하고 스스로 밥을 차려 먹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수레에 도착하면 말순 할머니는 영수를 보면 정말 기쁘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많이 춥네요. 손 시려워요? 그녀의 이런 한마디에 영수의 가슴에는
오래된 겨울이 조금씩 녹고 있었습니다. 영수도 어느새 오늘은 몸 괜찮으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물을 만큼 마음이 열렸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이 서로의 존재로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붕어빵 수레 앞 작고 따뜻한 공간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폭설이 쏟아진 날, 영수는 오늘만큼은 수레가 없을 거라 생각하며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결국 외투를 걸치고 눈길을 걸어 모퉁이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눈보라 속에서도 불빛 하나를 지키고 서 있는 말순 할머니의 수레가 있었습니다. 영수는 숨을 멈춘 듯할 만큼 감동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영수를 보자 아무 말 없이 가장 잘 구운 붕어빵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붕어빵은 영수가 지금까지 받아본 어떤 온기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두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추운 겨울 자신을 살린 건 정말 이 작은 붕어빵 한 개였다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붕어빵의 맛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인생의 온기, 그리고 서로를 살린 두 외로운 사람의 인연이 담겨 있었습니다.